변화 과정을 거쳐 개혁 개방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의 고립은 계속되어 갈 것이고, 대다수 북한 인민의 내재된 불만은 더욱 증폭되어 갈 것인데, 그러니 북한 지배 집단이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4대에 걸친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는 그 국경을 중국과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어 북한 주민을 가두어 놓기 유리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국경을 봉쇄한 채로 버티면서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흙을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는 러시아 재건을 위한 토목 건설 사업에 일정한 북한 주민을 내보내 체제 유지를 위한 돈벌이를 기획할 수밖에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만큼 바깥 세상을 접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의 수는 증가해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곧 혁명 세력이 되어 북한 사회를 전복하는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북한 사회는 변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공산당의 인민 지배는 목구멍을 통제하는 것, 즉 인민의 배를 부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그에 대한 불만은 더욱 팽배해질 것이고, 만약 그로 인한 소득을 많이 분배해주면 북한 주민들의 배는 그만큼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니, 어느 쪽으로의 길이든 북한 지배체제는 바깥 세상을 경험한 인민들의 확대로 인해 폐쇄성을 주요한 지배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 사회의 개방과 세습 지배체제는 서로 병존할 수 없는 극과 극의 형태인 것인데,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적성국의 한반도 국경 침입은 100%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해야 하는가는 적성국의 한반도 침입 시 능히 그것을 격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일 텐데요. 이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국방력이 그와 같은 수준이 되어 있다면 적성국은 오히려 한반도 침입을 망설이기도 할 것인데요. 그로써 남북이 통일되면 그 후에 일정 기간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국제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륙으로의 철로가 연결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관계를 이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우선적인 것은 위성을 통한 정찰 자산의 확보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25 군 정찰위성 사업을 통해 총 5개의 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는데요. 1호기는 2호 위성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선명한 화상을 얻을 수 있지만, 야간이나 구름이 많이 낀 악천후 등에서는 기능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한 2, 3, 4, 5호기는 4위성으로 레이더파를 이용해 주간이나 야간 악천후에 관계없이 영상 확보가 가능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뛰어난 위성입니다. 425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4를 숫자 4로 2호를 2호로 구분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 군 정찰 위성이 정찰 주기는 2시간 간격으로 줄어들어 적의 동향을 그만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즉각 대응하기에는 더욱 많은 정찰 위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소형과 초소형 정찰 위성 560기를 추가로 발사해 정찰 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계획인데요.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충분한 정찰 위성의 확보는
절대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정찰 위성의 확보는 그나마 걸음마를 떼가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짐해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아직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권의 장악은 선제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적 항공기와 방공기지 등에 대한 제압은 우선적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기와 적 방공기지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파 수신을 교란하는 제밍을 담당할 전자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현재 전자전기 확보를 위한 사업은 그 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전기는 미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공격기처럼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전투기가 적지에 들어가 작전을 펼칠 전투기 편대를 보호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미군의 EC-130H 커패스콜처럼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보다 원거리에 위치한 넓은 지역의 적 지대공 레이더를 교란하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로 구분합니다. 전자전기가 적 레이더의 전파를 방해해 교란한 후에 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함으로써 적의 방공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전투기마다 소규모의 전자전포드가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다 고출력, 고성능의 전자전기를 동원함으로써 적의 레이더를 더욱 정밀하고 안전하게 제압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자전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 총 사업비는 1조 9,206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34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을 담당할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자전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네요.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KF-21의 개발 순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최초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승인 거부로 좌절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은 호주에만 수출을 허용할 정도로 전자전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큼 전장에서의 그의 역할은 지대한 것입니다. KF-21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에스코트 전자전기 KF-21EA의 개발은 그 구상만 갖추어져 있을 뿐 본격적인 개발의 시작은 KF-21 기본형의 양산 배치 후 그 안정성이 확인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의 추가 무장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로써 KF-21의 공대지 공격 능력이 예정되었던 것보다 최소 1년 6개월 앞당겨져 완성될 수 있어 2027년 전반기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KF-21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한국형 전자전기 KF-21EA의 개발 가시화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와 에스코트 전자전기의 확보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투용 공격 드론의 생산시설 확보와 대드론 방어체계 조속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의 방산 발전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부분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전장에서의 드론 역할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왔고, 침투하는 적 드론을 방어할 대책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상태입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심각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 예산 편성 당국자들의 태만한 현실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전투용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의 확보입니다. 무인화된 전투체계의 저비용과 높은 효용성은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북한의 잠수함과 물량을 동원하는 적성국 해군에 대응할 무인 수중 전력의 확충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명칭의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요. 즉, 네이비시 고스트는 AI에 기반한 바다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최종 3단계 달성을 목표로 완전 자율과 반자율을 결합한 전투 체계를 구축해 유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서 출발한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이 합동해 정찰과 목표 타격, 기뢰 제거 등의 복합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투 작전 체계를 무인 전투 장비를 동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무인 헬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의 기본적인 개발 과정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2017년부터 개발해온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 또한 계획된 경로를 자율 항해하면서 시범 항해와 평가를 마친 상태인데,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능동 수동 소나의 음향 센서 신호 처리 기술과 장시간 작전을 위한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적용되어 향후 전력화되면 해군의 대잠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고, 크기를 키우고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을 때는 우리 해군의 중요한 전투 자산이 되어 국방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